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현 김경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이 시청사가 협소하고 뭐 저도 조금 다녀보면 그게 뭐 정말 불편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인구가 상당히 50만 이렇게까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뭐 시청 짓는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은 좀 꼴상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대안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청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시청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또 그래도 하루이쯤에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이미 저기 구경찰서 부지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파주 시민회관 자리 아주 시민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네네네. 그게 아주 옛날에 그 송달용 군수님 시절에 거기 과수원이었대요. 과수원이었는데 파주 시민회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파주시 땅이 지금 금천의료원 앞에 거기 아파트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땅이 파주시 땅이었어요. 서로 맞바꿉시다. 공시지가는 이게 높으니까. 그래서 맞바꿔서 이제 그분은 이걸 시민회관 자리를 주고 그 자리에 옛날에 주유소를 만들었다가 지금 네네네. 아파트를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그 시민회관 자리도 이제 파주시 자산이에요. 거기도 충분히 활용도가 크거든요. 이쪽 아래 번쪽 말고도. 네네. 지금 시민회관도 너무 오래돼서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도 뭐 증개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때도 어떤 행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당장은 지금 뭐 더블 빌딩 리모델링해서 쓰듯이 그 경찰서 부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앞에 보훈회관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활용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면 혹시 그러한 방식으로 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현우님도 혹시 아시고 있는 사례가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신청사 짓는 게 유행처럼 유행이었죠. 했었잖아요. 유행이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이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정부의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죠. 그 전에는 중앙정부도 물론 역할이 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삶의 복지가 와닿는 건 지방정부 역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신청사 이렇게 짓다가 좋지 못한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꼴상스럽죠. 처음에는 한동안 한 10여 년 전에는 유행처럼 하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시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지자체 구청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빌딩에 그냥 입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건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을 좀 신청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현 부지에 있는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찰서 부지도 이미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또 우리 북파주와 남파주의 균형 발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현 청사 부지가 저는 주차 문제가 접근하는 도로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접근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회관이나 이런 행정과 관련한 부분은 또 별도의 좀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좀 이전을 좀 시켜준 이런 좀 방안을 한번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혹시 우리 김찬호 위원장님 연구를 할 때는 요새 아무래도 기후위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다 보니까 또 법적 기준에서도 공공청사를 지을 때 그 기후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청사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청사들 혹은 최근에 개축하고 있는 청사들을 보면은 태양광 패널,
이런 아. 것들이 되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게끔 리모델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아, 리모델링의 리모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차 문제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런던 시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차를 안 갖고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볼 때는 어떡하냐. 택시 회사를 지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갈 때 연락하면 택시가 딱 와요. 일 다 보고 들어와. 그럼 시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택시 회사에 경비를 지급을 하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그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까? 여기 지방정부도 네. 파주시청만 하더라도 이 뭐 몇천 명 공무원들이 다 다 차를 갖고 오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요. 그 예.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버스를 순환시켜도 되고 업무 보러 갈 때는 택시 기사랑 협약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아마 우리 저 민원인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주차장에 협소해가지고 뭐 차 내려고 저 어디 뒤에 저 시의회 쪽 그쪽 한 바퀴 돌다가 뭐 뒤쪽 돌다가 막 이런 경우 시민회관에 이렇게 행사라도 예. 있으면 정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시민회관이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쪽 시청에서 지하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네. 경찰서 부지까지 네. 지하 통합을 하면 네. 충분히 지하 공간 확보되고 또 요즘 기술력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그리고 봅니다. 여기만 잘 기존의 부지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 시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의견이 다들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건설적인 걸 반대하고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성합니다. 그렇습니까?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한간에는 신청사 이전 부지를 뭐 공론화가 C3 부지, 운정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운정 계시는 분들은 시청이 운정으로 오는 건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구청이 생기길 바라지.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정에 시청이 옮겨올 만큼 그런 큰 부지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제. 없죠. 네, 운전 내에서는. 물론 이제 예. 운정 벗어나면 또 뭐 찾으면 네, 있을 수는 네. 있겠죠. 탄현이라든가. 근데 제가 봐서 운정 내에서는 이제 거의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도 해버리고 공공부지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부지가 적고요. 아니,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정이야 뭐 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뭐 GTX 개통까지 되고 그러면 뭐 그것만한 재료가 없는데 굳이 뭐 시정까지 가져갈 필요 있어요? 운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운정 살고 있긴 하지만 아니, 운정에서 뭐 거기 굳이 그 시정까지 끌고 가려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거는 뭐 더 이제 뭐 수다니까 다음 지방선거를 두고 표심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수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주, 사실은 이 북파주 지역이 파주의 본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거는 네. 이거는 뭐 지역 그 표를 떠나서 좀 파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파주시청이 운정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저 적성 어유지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여기 그렇죠. 금천 나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그나마 지금 금천 이 자리에 있으니까 파주 전체를 좀 아우르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시청을 리모델링하고 종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이게 단순히 10년 쓰고 말 시청을 짓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50년, 100년까지도 이 시청을 계속 사용할 거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당장 뭐 운정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너무 큰 해를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야,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뭐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뭐 이거 진행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뭐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의견이라고 그러면 이 시의회에서든지 어떤 특히 이제 오늘 주요한 정당의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당에서도 입장을 모아야 되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정희 의원님은 리모델링 공약하셨고, 혹시 우리 조 대표님이 민주당에 계시니까 윤호도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윤호도 의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총선 때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윤호도 의원님도 취득권간의 파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시니까 시민들의 어떤 삶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은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참,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 위원장님. 아, 네네. 예,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갑자기 이런 문제가 튀어나와서. 물론 제가 시청에 협소하고 좀 옮기긴 옮기드니까 아니면 뭐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아예 운정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고민이 제가 아까 됐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역 앞에 피켓 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주시청에서 22년도 10월 17일에 된 그 추진 계획서에 일정대로 지금 하나하나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론화 다 했고, 그렇죠. 수기 다 했고, 그렇죠. 이런데 이제 차후에 이런 게 입장이 정확하게 발표됐을 때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뭐 발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라도 뭐 좀 어떤 그 심의의 뭐 정당에서 됐든지 간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각 정당 관계자들이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은데 입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이건 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왜냐면 그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쭉 미루고 갈 건데.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반대 여론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전을 한다 안 한다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용역 결과가 발표돼 버리고 나면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고 꼭 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론 수반되는 문제들이 예. 많이 해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됐건 이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일단 추진 동력은 훨씬 더 세지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네. 야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러면 12월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훨씬 더 뭐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 경제성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영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데피셜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론화 위원 구성이 9분이신데 이미 그 프레임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니까요. 조례 제정이란 거는 그러니까 공론화 위원을 만든다는 그 조례 제정일 뿐인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사실은 뭐 쟁점이 서로 부각되지 않아서 토론이었지. 아무튼 그래도 참 모처럼 말해 같이 파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각 장당에 관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이 주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저희가 그래도 파주 시민 팀이지 않습니까? 파주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이 김찬호 위원장님부터 마무리도. 네, 안녕하세요. 파주 시민의 TV 구독자 여러분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파주시 위원장 김찬호인데요. 오늘 이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신청사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사가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이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끌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파주시는 연구 용역을 하고
그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길이 없는 것이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어쨌든 파주시가 2024년까지 올해 중으로 이 신청사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좀 갈등의 요소가 없게끔 좀 최대한의 수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좀 공론화를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조 대표님. 예, 예. 오늘 우리 파주 시민의 TV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기본사의 경기 공동대표 겸 파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일출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 시민의 TV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우리 시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린 취지는 저는 여야를 말하거나 진보나 보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 사무실은 지산초 사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 늘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예, 한길령 위원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파주시의 당협위원장 한길영입니다. 오늘 파주시민의 TV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파주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옛말에 복수난수라 그랬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불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는데, 물론 시장에 당선되려고 공약을 하였지만 그 공약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면 철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실행하다가 내후년도에 또 시장이 바뀌면 그 계획을 또 철회하면 또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파주 이슈다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김경희 시장님의 공약이 과연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어떤 문제라도 우리 파주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긴밀하게 주제를 공유하면서 이런 토론회를 자주 갖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